안녕하세요. 주정남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 어제에 이어서 한국 BNC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볼 수 없겠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S&P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부 0.5%에서 0.74%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특징이 있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나름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루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아직 완벽하게 지수 전체 추세가 올라갔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뭐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주던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약간의 불안감으로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불안한 수준이고 본격적으로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으므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해외에서 특이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확인을 해보면 이 골드만삭스가 월마트에 대해서 강력 매수로 추천 편입으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같은데 한국 쪽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각종 지표들을 보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려가 과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안화 채권이자 225억 원을 이번에 지급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 헝다그룹의 자산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변수로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요. 테슬라의 실적이 나옵니다. 아마 테슬라의 실적이 괜찮게 나와준다면 지금 조금 있으면 리비안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엮여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 나름 긍정적인 흐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략 짜나가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확인했는데 당연히 차트 한번 봐야겠죠. 자, 한국 BNC.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해서 나름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어제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고 오늘도 연결해서 외국인이 파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리 잡으면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움직인 것도 없는데 매도세로 바꾼다? 저는 이 매수를 한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가 지금 따로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매도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제일 저점은 91선 부근에서의 지지 과거에 지지를 했던 이 전적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91선 부근에서의 튕겨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이 봉 하나하나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요. 상승률이 워낙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봉 여기서 봤을 땐 조그마한 것도 많아서 막 8% 9%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안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11선 이제 위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그림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61선과 11선을 이 지지라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 종목 전략 짜자. 일단 지지라인은 요거 기준으로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1선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21선 이 부분을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부정보다 긍정으로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간략하게 추세가 위쪽으로 단기 추세가 돌기 시작을 했고 우상향은 유지가 되고 있고 21선과 그러니까 저항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요거 하나만 뚫어주는 순간 양봉 하나 나오는 순간 위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 매물병 말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에서 계속 횡보해주면서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냥 편안하게 보셔라. 물론 제가 말씀드린 11선이나 61선 지지는 무조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기억하시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변동폭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할 때 몰빵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 위치에서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혹여나 11선이나 61선까지 떨어지거나 맞닥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 나머지 절반 매수를 하고요. 61선을 이탈한다면 거기서는 정리를 하고 다음번 이 91선 부근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을 때 다시금 매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아닐 때는 빠르게 도망가고 맞을 때 싶을 때는 확실하게 넣어줘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은 맞는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파동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길게 반항하셨으면 어떠할까 싶네요.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